네 언니가 준장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럼 나는 합참의장에게 어디서 대먹지 않은 구라를 치고 있어. 독도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하사 예진. 남성 군인들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일 차별과 무시를 당합니다. 그날 참지 못한 예진은 언니에게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언니,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매일 너무 힘들어. 다음 날 아침, 독도 앞바다에 군함 두 척이 나타납니다. 배에서 총 3개의 별이 내리는데 별 1개 해병대 준장 한수아, 별 2개 해군 소장 한지원, 예진이 거짓말쟁이로 몰렸던 두 언니가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소장님, 준장님. 그녀를 조롱했던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당신과 나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중령이고 나는 소장입니다. 왜 그런지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독도를 발칵 뒤집은 3개의 별, 한 여군의 용기가 불러온 통쾌한 반전, 흥미진진하고 속 시원해지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었죠. 8살 예진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작은 손이 떨렸습니다. 앞에는 태극기로 덮인 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아버지 한태수 해군 대령과 어머니 김미선. 두 분은 같은 날 떠나셨습니다. 차량 사고였어요. 진해 해군기지 묘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진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13살 지원이 예진의 왼손을 꼭 잡았습니다. 10살 수아가 오른손을 잡았어요. 세 자매는 빗속에 서서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예진아, 울지 마. 언니가 널 지켜줄게.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셋이서 힘내자. 약속? 예진은 언니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하지만 예진은 알았어요. 이제 언니들만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작은 빌라에서 세 자매는 함께 자랐어요. 지원은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갔고 수아는 해병대를 선택했죠. 두 언니는 밤낮 없이 일하며 막내를 키웠습니다. 수아는 새벽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원은 과외를 했죠. 두 언니가 번 돈은 모두 예진의 학원비가 됐습니다. 예진은 그런 언니들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자신도 군인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부산 해군 부사관학교 대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예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무병과 최우수 졸업, 한혜진 하사. 예진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박수 소리 속에서 예진은 뒤를 돌아봤죠. 관중석 맨 뒤 구석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색 해군 군복의 지원과 녹색 해병대 군복의 수아였어요. 어깨에 별들이 반짝였죠. 소장과 준장. 언니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예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되니까요. 졸업식이 끝난 후 세 자매는 해운대 바닷가로 갔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죠.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벤치에 앉은 세 사람.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예진아. 우리 막내가 이제 해군이 됐네. 지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관학교 수석이라며? 역시 우리 막내.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들 덕분이에요. 언니들이 없었으면. 지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예진아, 하지만 부대에서는 우리 이야기 하지 마. 네, 알아요. 수아가 덧붙였어요. 절대로. 내 실력으로만 인정받아야 해. 약속할게요. 언니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지원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실망? 내가 우리 자랑이야. 하지만 혹시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 자매는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봤죠. 곧 헤어져야 했습니다.
예진은 독도로, 언니들은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포항 해군기지 부두에 예진이 서 있었어요. 보급선 독도 앞이었죠. 배낭 하나와 의무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선장이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얼굴에는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독도 가는 거야? 여자가? 네, 배치 명령 받았습니다. 선장이 혀를 찼어요. 거기 힘든데. 뭐, 타. 배가 출항했습니다. 4시간의 항해가 시작됐죠. 파도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예진은 갑판에 혼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선실 안에 있었죠. 바람이 거셌습니다. 염분이 얼굴에 튀었어요. 하지만 예진은 움직이지 않았죠. 멀리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독도였습니다. 2개의 섬이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동도와 서도. 그 사이로 파도가 부딪혔죠. 예진의 눈빛에 긴장과 설렘이 섞였습니다. 배가 작은 부두에 닿았어요. 독도 경비대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죠. 갈매기들이 날카롭게 울었어요. 예진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부두에 발을 디뎠죠. 45살쯤 되어 보이는 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성준 중령이었습니다. 그가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한혜진 하사? 예진이 경례했어요. 예, 한혜진 하사 부임했습니다. 배성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여자네. 예. 배성준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작년에도 여자 하사 왔다가 3개월 만에 나갔어. 독도가 어디라고. 예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성준은 대답 없이 걸어갔습니다. 짐 들고 따라와. 좁은 콘크리트 길을 따라 걸었어요. 경비대 건물이 보였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죠. 복도를 지나가자 대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20명 남짓한 사람들. 전부 남자였습니다. 시선들이 따라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왔네. 또 얼마나 버틸까? 예진은 앞만 봤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떨렸죠. 의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2개와 책상 하나, 낡은 의료 장비들이 전부였죠. 42살의 최강수 상사가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의무실이야. 근데 별로 할 일 없어? 환자가 없나요? 최강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감기 정도? 독도는 다들 건강해. 예진이 장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여기서 무슨 큰 사고가 나겠어. 너무 긴장하지 마. 문이 열렸어요. 37살의 이면우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신임하사? 여자네. 독도는 처음이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면우가 팔짱을 꼈어요. 여기는 본토랑 달라. 일주일에 1번 배우고 헬기도 날씨 안 좋으면 못 와. 알겠습니다. 이면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러니까 적응 못하면 솔직히 말해. 괜히 버티지 말고.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저녁이 됐어요. 좁은 식당에 2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진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죠. 남자들끼리만 떠들고 웃었어요. 최강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독도는 진짜 사나이들만 버티는 곳이야. 하? 다른 수병들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하하. 아무도 예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같았어요. 예진은 조용히 밥을 먹었죠. 입맛이 없었지만 삼켰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일어섰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예진은 식당을 나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1인 생활과는 다른 곳과 떨어져 있었어요. 작은 침대와 책상,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바다가 보였죠.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예진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들 사진을 봤죠.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래. 괜찮아. 내일은 나아질 거야.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예진이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언니들, 잘하고 있죠?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예진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독도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작은 불빛들만 깜빡였어요.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등대 불빛이 돌며 예진의 방을 비췄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진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큰 고립과 차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독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진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의무실로 가고 혼자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죠. 아무도 예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서 예진은 오래된 심전도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중국산 저가 제품이었죠. 버튼을 눌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배성준 중령이 들어왔죠.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예진이 일어서려 하자 손으로 막았습니다. 중령님, 의료 장비 중 심전도기가 오래됐습니다. 교체 신청? 배성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런 건 최 상사가 알아서 해. 넌 재고나 확인해. 예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했죠. 하지만 제가 의무 담당. 재고 확인도 의무 담당 일이야. 알았어? 배성준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예. 배성준이 나가고 나서야 예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을 봤죠.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도에 응급처치 훈련 공지가 붙었어요. 예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죠.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면우 소령이 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예진을 내려다봤죠. 이건 남자 대원들만. 여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예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사관학교에서. 이면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는 부사관학교가 아니야. 독도는 다르다고. 문이 예진의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예진은 복도에 혼자 남았죠. 창밖으로 훈련하는 대원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며 훈련했어요. 예진은 돌아섰습니다. 의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봤죠. 훈련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주 일요일이었어요. 김 병장이 독도 등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이 미끄러웠죠. 전날 밤 비가 와서 젖어 있었어요. 갑자기 비명이 울렸습니다. 으악! 김 병장이 5m 아래로 떨어졌어요. 머리를 콘크리트에 부딪혔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예진이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의무 가방을 메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모여들었죠. 김 병장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예진이 무릎을 꿇고 환자를 살폈어요.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느렸죠. 목 뒤를 조심스럽게 만졌더니 혈종이 만져졌어요. 그때 김 병장이 구토를 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뇌출혈 증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명확했죠. 중령님, 뇌출혈 의심됩니다. 헬기 긴급 후송 필요합니다. 배성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뇌출혈? 확실해? 동공 반응이 느리고 혈종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그냥 넘어진 건데 과민 반응하지 마. 일단 의무실로 데려와. 예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중령님, 이건 심각합니다.
명령이야. 무전이 끊겼어요. 예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죠. 주변 대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냥 의무실로 옮기자. 중령님 명령이잖아. 예진은 혼자서 환자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무실로 옮겼어요. 침대에 눕히고 계속 관찰했죠. 맥박, 혈압, 동공 반응을 5분마다 체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이 지나자 김 병장의 의식이 더 흐려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예진이 다시 무전기를 잡았어요. 중령님, 환자 상태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배성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헬기 요청한다. 이 시간이 지나서야 헬기가 도착했어요. 김 병장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예진은 헬기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헬기를 보며 기도했죠. 3일이 지났습니다. 본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강수가 전화를 받고 와서 말했죠. 뇌출혈 맞았대. 2시간 늦어서 후유증 있을 수도 있다고. 예진의 진단이 정확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예진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했죠. 예진이 배성준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령님, 보고서에 제 소견이. 배성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기록으로 남겨야. 배성준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예진을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한하사, 여기는 네가 배운 대로 되는 곳이 아니야. 알아들어? 예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배성준의 눈에는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셋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해군 본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고급 외상처치 교육생 모집이었죠. 예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독도같이 고립된 곳에서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했어요. 예진은 밤새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정성껏 썼죠. 독도의 특수한 환경과 교육의 필요성을 상세히 적었어요. 다음 날 배성준에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성준은 신청서를 대충 훑어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죠. 한하사, 이거. 독도는 고립된 환경이라 고급 교육이 필요합니다. 배성준이 신청서를 내려놓았어요. 여자가 이 교육받아서 뭐해?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중증 환자 발생 시 여자는 피 보면 기절한다며? 전투 중 사지 절단된 환자 보면 너 못 버텨. 예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다시 손바닥을 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배성준이 신청서를 구겼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안 돼. 중령님. 배성준이 문 쪽을 가리켰어요. 명령이야. 넌 재고나 관리해. 그게 내 일이야. 예진은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쓴 신청서가 구겨져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죠. 밖으로 나와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한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식당에서 여전히 예진은 혼자였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죠.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강수가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야, 독도에 여자 온 지 한 달 됐네. 수병 하나가 답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까요? 작년에는 3개월 버텼는데. 이면우가 끼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나갔잖아. 최강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6개월 못 넘길 거야. 독도는 여자가 버틸 곳이 아니야. 모든 말이 예진에게 들렸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밥이 목에 걸렸죠. 물을 마셨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더는 못 먹겠더군요. 매일 밤이 똑같았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파도 소리만 들렸죠. 휴대폰을 꺼내 언니들 사진을 봤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볼은 헬쑥해졌죠.
이건 예진이 꿈꿔온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창고에서 의료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무거웠어요. 혼자서는 힘들었죠. 하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지호 병장이 다가왔습니다. 22살의 청년이었죠. 눈빛이 맑았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무거운데. 지호가 상자를 들었어요. 둘이서 함께 옮겼습니다. 조용히 일했죠.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사님, 괜찮으세요? 예진이 멈췄습니다. 응, 괜찮아. 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 봤어요. 하사님이 교육도 못 받으시고 보고서도 무시당하시는 거. 예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병장이 본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계급이 낮아서 아무것도 못 도와드려서. 예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병장 잘못 아니야. 고마워, 신경 써줘서. 그날 밤 예진은 창고에 다시 갔습니다. 야간에 정리를 계속했어요. 구석에서 먼지 쌓인 서류철을 발견했죠. 의료 장비 목록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숨이 멎었어요. 최신형 심전도기 한 대 2,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의무실에 있는 건 300만 원짜리 중국산이었어요. 다른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초음파기, 자동 제세동기, 전부 고가 장비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저가 중국산뿐이었어요. 계산해보니 차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최강수가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한하사,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예진이 당황하며 서류를 덮었어요. 아, 재고 조사 중입니다. 재고 조사는 낮에 하는 거 아니야? 낮에 시간이 없어서. 최강수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그래, 빨리 끝내고 나가. 여기 어두워서 위험해. 예진이 나간 후 최강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중령님, 한혜진 하사,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진은 독도 동쪽 전망대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는 검었고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들 번호를 봤어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죠.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좀 더 버텨보자.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예진은 그날 밤 전망대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독도의 밤은 깊었고 등대 불빛만 외롭게 돌고 있었죠. 예진은 몰랐습니다.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독도 경비대 창설 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대가 들떠 있었어요. 게시판에는 오늘 저녁 회식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죠. 대원들이 복도에서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의 행사였어요. 독도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식도 하지 않았죠. 최강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회식 크게 한다. 고기도 많이 준비했어. 수병들이 환호했습니다. 고기 많이 먹겠네. 예진은 의무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대원이 참석해야 했죠. 빠지면 더 눈에 띌 거예요. 윤지호가 의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사님, 오늘 회식 가세요? 예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야겠지. 지호의 눈빛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힘내세요. 저녁이 됐어요. 독도 경비대 식당이 시끌벅적했습니다. 20명이 전부 모였죠. 테이블 3개를 붙여서 큰 상을 만들었어요. 소주와 맥주가 테이블에 쌓였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가 퍼졌죠. 대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예진은 맨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양옆 자리가 비어 있었죠. 마치 섬 안의 또 다른 섬 같았습니다. 배성준이 일어섰어요. 손에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죠. 자, 다들 모였지? 오늘은 우리 경비대 창설 50주년이다. 전원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잔을 높이 들었어요. 건배를 했죠. 예진은 주스를 들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얼굴들이 빨개졌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강수가 또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독도는 진짜 사나이들만 버티는 곳이야. 수병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맞아. 이면우도 거들었어요. 여기서 1년 버티면 어디 가도 안 무서워. 모두가 웃었습니다. 예진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수잔을 만지작거렸죠. 배성준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이 붉었어요. 야, 다들 조용히 좀 해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성준이 예진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죠. 오늘 같은 날 우리 신임들 이야기 좀 들어볼까? 어떤 집안에서 자라서 독도까지 왔는지. 남자 하사 하나가 일어섰어요. 저는 아버지가 교사십니다. 배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좋네. 박수가 터졌어요. 다른 하사도 일어섰죠. 저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윤지호도 일어섰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배성준이 감탄했습니다. 와, 대단한데.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때 배성준의 시선이 예진에게 고정됐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한혜진 하사. 예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 내 차례야. 가족 이야기 좀 해봐. 예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숨이 막혔죠. 이면우가 재촉했어요. 한하사, 중령님이 물어보시잖아. 예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군인 집안입니다. 배성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관심이 생긴 듯 했죠. 오, 군인 집안? 아버지가 군인이야? 예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순직하셨습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금세 배성준이 다시 물었죠. 아, 그랬구나. 어느 부대? 해군이었습니다. 한태수 대령님. 배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군 대령. 훌륭하셨네. 최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키웠어요? 예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언니들이 키웠습니다. 이면우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니도 군인이야? 예진이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네. 둘째 언니가 군인입니다. 배성준이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오, 신기하네. 뭐 하시는데? 예진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해병대입니다. 최강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해병대? 여자가 해병대에? 예. 배성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계급이 뭔데? 예진이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준장이십니다.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3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성준이 터졌습니다. 푸아하하.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웃었어요. 소주잔이 쓰러질 정도였죠. 준장, 여자가, 해병대 준장. 이면우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크크, 해병대 준장, 여자가. 최강수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한하사, 거짓말도 창의적으로 하네. 식당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박수를 치며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배성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야, 한혜진. 해병대가 얼마나 빡센 데인데. 여자가 해병대 준장? 그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언니가 해병대 준장이면 나는 합참의장이다. 또다시 폭소가 터졌습니다. 대원들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이면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야, 그럼 첫째 언니는 뭐야? 대장?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해군 소장이십니다. 더 큰 폭소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모두가 웃었습니다.
배성준이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웃음을 참지 못했죠. 하하하. 이거 진짜. 둘째가 해병대 준장, 첫째가 해군 소장. 최강수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완전 군인 왕족 드라마네. 이면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여군 원수시겠네? 하. 배성준이 술잔을 높이 들었어요. 자, 다들 건배. 우리 부대에 군인 왕족님이 오셨다. 그는 예진을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언니들이 준장, 소장이면 내가 왜 아직 중령이냐?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나 한지원 소장이랑 같은 기수인데. 하하하. 최강수가 장단을 마쳤습니다. 중령님, 진급 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예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이면우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한하사 아버지는 대장이셨겠네? 예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대령이셨습니다. 부하 3명 구하시고 순직하셨습니다. 잠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배성준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순직한 영웅 아버지의 해병대 준장 언니, 해군 소장 언니. 그는 크게 소리쳤어요. 한혜진, 넌 드라마 작가 해야겠다. 네 언니들이 준장 소장이면 나는 독도 수비사령관이다. 하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독도 수비사령관. 하하.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배성준이 손을 흔들었죠. 그래, 가봐. 농담도 못 받아주고. 이면우가 비웃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유머 감각이 없어. 최강수가 덧붙였어요. 6개월도 못 버틸 거야. 예진이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장 언니. 하. 여자가 독도에서 뭘 하겠어. 그 거짓말은 진짜 웃겼다. 예진은 달렸어요.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독도 동쪽 전망대까지 뛰어갔죠. 전망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사방이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죠.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예진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으앙. 울음소리가 바다에 흩어졌어요. 왜 날 믿지 않는 거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들, 미안해. 수아 언니, 지원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언니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한참을 울었어요. 바다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파도가 눈물을 삼켰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아 언니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하지만 더는 혼자 버틸 수 없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들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진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진아? 왜?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울음이 터졌어요. 으흑. 수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예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예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언니.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예진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간의 차별, 무시, 그리고 오늘 회식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언니가 해병대 준장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들 웃으면서 네 언니가 준장이면 나는 합참의장이라고. 수아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 언니 이야기도 했는데 더 웃었어. 아빠 이야기까지. 아빠가 부하 구하고 순직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예진이 흐느꼈어요. 언니들 명예에 먹칠했어. 미안해. 미안해. 전화 너머로 10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죠. 어느 부대야? 독도 경비대. 배성준. 중령이라고 했지? 예진이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 이름 들으면 다 안다. 누가 더 있어? 이면우 소령? 최강수 상사.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언니 괜찮을까? 수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예진아, 내일 아침까지 독도에 있어. 언니가 해결할게. 그리고 넌 잘못한 거 없어. 절대로. 더 이상 울지 마. 알았지? 내일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진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어요. 언니가 온다고 했죠. 하지만 어떻게. 밤바다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예진은 전망대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죠. 눈물은 멈췄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오전 6시 독도 경비대 기상 나팔이 울렸어요. 대원들이 하나둘 일어났죠. 숙취에 시달리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배성준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머리를 감쌌어요. 머리야. 어제 너무 마셨나? 복도에서 이면우를 만났습니다. 그도 얼굴이 부어 있었죠. 어제 한혜진 얘기 진짜 웃겼어요. 이면우가 웃었어요. 최강수도 나타났습니다. 준장 언니, 소장 언니,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아직도 어제 일이 우스운 모양이었죠. 예진은 의무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언니가 온다고 했지만 어떻게 올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막루에 있던 윤지호가 망원경으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수평선을 관찰하던 중이었죠. 저게 뭐지? 수평선에 점 2개가 보였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배였어요. 그것도 군함이었죠. 지호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분명했어요. 두 척의 군함이 독도로 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독도 경비대, 이쪽은 해병 대사령부 예하 고속정이다.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사령실로 뛰어갔어요. 중령님, 배가 옵니다. 배성준이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보급선 날 아닌데. 군함입니다. 두 척이. 배성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커피잔이 쓰러졌죠.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막루로 달려갔어요. 망원경을 빼앗아 들었죠.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첫 번째 배는 해병대 마크가 선명한 고속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더 컸습니다. 대형 구축함이었죠. 배성준의 손이 떨렸어요. 망원경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무전기가 다시 울렸어요. 독도 경비대, 해병대 고속정, 긴급 접안 허가 요청. 배성준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용무로. 특별감찰이다. 즉시 접안 허가하라. 배성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특별감찰. 또 다른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독도 경비대, 이쪽은 해군작전사령부 기함이다. 배성준이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이면우가 부축했죠. 기함. 최우선 접안한다. 전 대원 부두 집합대기. 배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예. 사이렌이 울렸어요. 긴급 집합 신호였죠. 대원들이 황급히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특별감찰. 우리가 뭘 잘못했어? 예진도 부두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들이 정말 온 걸까요? 첫 번째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해병대 고속정이었어요. 선체에 크게 ROKEMC라고 쓰여 있었죠. 녹색 해병대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접안이 완료됐어요.
대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실 문이 열렸어요.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한 발걸음이었죠. 녹색 해병대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내려왔어요. 팔각모를 쓰고 있었죠. 어깨에는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한수와 해병대 준장이었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은 얼음 같았죠. 뒤따라 해병대 감찰관 3명이 내려왔어요. 배성준이 황급히 경례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경례. 다른 대원들도 따라 경례했죠. 수아는 무표정하게 답례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대원들을 훑어봤죠. 예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두 번째 배가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구축함이었어요. 선체 옆면에 해군 마크가 선명했죠. 함교에는 깃발 2개가 펄럭였습니다. 1성 장군기와 2성 장군기였어요. 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기함이다. 구축함이 접안했어요. 갑판에서 2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남색 해군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어깨에 별 1개가 빛났죠. 한지원 해군 준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높은 계급이었어요. 어깨에 별 2개가 있었죠. 해군작전 사령관 소장이었습니다. 뒤따라 해군 감찰관 5명이 내려왔어요. 배성준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면우가 다시 부축했어요. 소장님. 부두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2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총 3개의 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뒤로는 2 척의 군함이 우뚝 서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압도적인 광경이었어요. 대원들은 꼼짝도 못했죠.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확성기가 없어도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나는 해군작전 사령관이다. 전원이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해군 군수사령부 부사령관 한지원 소장. 지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해병대사령부 작전참모부장 한수아 준장이다. 침묵이 흘렀어요. 배성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면우는 입을 떡 벌렸어요. 최강수는 다리가 후들거렸죠.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였어요. 어제 이 부대 회식 자리에서 우리 막내 동생 한혜진 하사가 심각한 모욕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예진을 돌아봤죠. 예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이 계속했어요. 배성준 중령. 배성준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예. 네 언니가 준장이면 나는 합참의장이라고 하셨죠? 배성준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원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과 나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배성준이 말을 잃었어요. 같은 해에 입학했고 같은 해에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중령, 나는 소장.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능력 차이입니다. 수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참고 있었죠.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를 거짓말로 만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한태수 해군 대령. 17년 전 서해 교전에서 부하 3명을 구하고 순직하신 우리 아버지. 부대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대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딸들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어제 이 부두에서 배성준이 무릎을 꿇을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수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닥쳐. 배성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중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이틀간 독도 경비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모든 대원은 개별 면담에 응하라. 거부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처리한다. 감찰관 8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면담실 즉시 설치. 예. 감찰관들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대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공포가 퍼져나갔죠.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윤지호가 불려갔어요. 면담실에는 지원, 수아, 감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윤지호 병장. 예. 한혜진 하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시오. 지호가 심호흡을 했어요. 한혜진 하사님은 항상 업무에서 배제당하셨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처치 훈련에 참가 못하셨습니다. 고급 교육 신청도 거부당하셨습니다. 이유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계속 김병장 추락사고 때 한하사님이 뇌출혈 의심한다고 보고했는데 배중령님이 무시하셨습니다. 2시간 후에 환자 상태 악화됐고 한하사님 진단이 맞았습니다. 수아가 물었어요. 그 보고서는 삭제됐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차례로 면담했습니다. 증언이 쌓여갔어요. 여자는 독도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한하사님 보고서를 찢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의료 장비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그때 감찰관들이 창고를 조사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의료 장비 목록서와 실물이 달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목록에는 최신형 심전도기 2,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물은 중국산 300만 원짜리였죠. 계산해 보니 차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감찰관이 지원에게 보고했어요. 횡령입니다. 수아가 말했죠. 배성준 계좌 추적하세요. 예. 금융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성준, 최강수, 이면우 모두 수상한 입금이 있었어요. 민간업체와 결탁한 증거였죠. 배성준이 별도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혼자 앉아 땀을 흘렸어요.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배중령. 배성준이 일어나려 했어요. 소장님, 앉아. 배성준이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 동기지? 예. 왜 이렇게 됐어? 배성준이 침묵했어요. 진급 탈락 3번. 그게 내 동생 탓이야? 아닙니다. 그럼 왜 동생을 괴롭혔어? 배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찰관이 들어왔어요. 3년간 총 4억 원 횡령 정황 있습니다. 지원이 놀랐습니다. 4억? 예. 민간업체 뇌물도 포함하면. 배성준이 떨었어요. 저는 지원이 물었습니다. 한혜진 하사를 배제한 이유. 그녀의 능력이 당신 비리를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 아니야? 배성준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이틀간의 감찰이 끝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됐어요. 감찰관들이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했죠. 지원과 수아가 검토했습니다. 중장에게 보고했어요. 충분하군. 3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 대원이 다시 부두에 모였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죠. 배성준, 이면우, 최강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진은 혼자 전망대에 서 있었어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예진이 진짜 능력을 증명할 시간이 남아 있었죠.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전 대원이 부두에 모였어요. 처벌 발표를 앞두고 있었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배 2척이 여전히 정박해 있었어요.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올랐죠. 붉은 햇살이 독도를 비췄습니다. 지원, 수아, 중장이 단상에 섰어요. 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배성준, 이면우, 최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렸어요. 대원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발전기실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화재 발생. 수병 하나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중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뛰어갔어요. 발전기실 앞에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 안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으악! 살려줘! 3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첫 번째 환자는 철판에 다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대퇴동맥이 손상된 것 같았죠. 두 번째 환자는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금속 파편이 복부에 박혀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신음했죠. 세 번째 환자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호흡이 거칠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죠. 최강수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의무 보조였으니까요. 하지만 피를 보자 얼어붙었어요. 이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면우가 소리쳤습니다. 아, 정신 차려. 못하겠습니다. 너무. 최강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예진이 달려왔습니다. 의무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연기 속으로 뛰어들려 했죠. 배성준이 막았습니다. 하나사, 위험해. 예진은 그를 무시했어요. 연기를 뚫고 환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가 뒤따라 들어오려 했어요. 하지만 지원이 팔을 잡았죠. 기다려. 예진이를 믿어. 하지만 예진이가 할 수 있어. 중장도 입구에서 지켜봤습니다. 전 대원이 숨죽이고 봤어요. 예진이 첫 번째 환자를 살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어요. 대퇴동맥 파열. 지금 안 막으면 5분 내 사망. 예진이 맨손으로 상처를 눌렀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죠. 지혈대. 윤지호가 달려와 건넸습니다. 예진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최대 압박? 지혈대를 묶었습니다. 출혈이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았죠. 혈관 봉합 필요? 바늘과 실. 배성준이 놀랐어요. 봉합, 그건 의사가. 예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혈관 끝을 잡았어요. 정밀하게 봉합을 시작했죠. 손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10초 만에 4개의 매듭을 만들었어요. 봉합 완료. 출혈 멈췄습니다. 입구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막내. 지원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예진은 다음 환자로 이동했습니다. 복부에 금속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피가 계속 흘렀죠. 관통상. 파편 제거하면 출혈 증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파편 제거합니다. 출혈 대비. 한 손으로 상처 주변을 눌렀습니다. 다른 손으로 파편을 천천히 뺐어요. 싸. 피가 분출했습니다. 거츠. 지호가 재빨리 건넸어요. 혈관 겸자. 없으면 핀셋. 예진이 핀셋으로 출혈 부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합했어요. 내장 손상 없음. 안정됐습니다. 배성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면우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죠. 최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가 남았어요.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진이 호흡음을 들었어요. 쌕쌕. 천명음이었습니다. 기도 부종. 지금 삽관 안 하면 질식. 기관 삽관 준비. 지호가 의무실로 뛰어갔어요. 30초 만에 장비를 가져왔죠. 예진이 환자의 목을 젖혔습니다. 후두경으로 입을 벌렸어요. 기관 튜브를 삽입했죠.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삽입 완료. 산소 공급. 엠브백으로 산소를 주입했습니다. 환자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호흡 안정. 25분이 지났습니다. 3명 모두 응급처치가 끝났어요. 예진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3명 모두 안정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발전기실 입구에는 모든 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윤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다른 수병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짝.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전 대원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원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중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죠. 예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과 땀이 섞여 있었지만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30분 후 헬기가 도착했어요. 3명의 환자를 후송했죠. 육상병원 의료진이 예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장 처치가 완벽합니다. 특히 혈관 봉합 누가 했습니까?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한혜진 하사님입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하사가 대단하군요. 의대생도 이렇게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후 전 대원이 다시 부두에 모였어요. 중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방금 목격했듯이 한혜진 하사의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배성준 중령. 배성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의료장비 예산 횡령 4억 원. 직무유기로 인한 환자 피해. 성차별적 인사 및 부하 모독. 한혜진 하사의 정당한 업무 방해. 파면 및 군사재판 회부. 배성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한하사님.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면후 소령, 횡령 공범, 차별적 업무 배정, 불명예 전형 및 뇌물수수 혐의 조사, 최강수 상사, 비리가담, 모욕적 발언, 강등 2계급 및 영창 60일. 중장이 예진을 불렀어요. 한혜진 하사. 예. 전방으로. 예진이 격려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 3명의 생명을 구한 공로. 그리고 부당한 차별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본분을 다한 공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중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중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자랑스럽네.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해군 전체에 특별 지시한다. 모든 부대 성평등 교육 의무화. 여군 의무병 고급 교육 확대. 능력 중심 평가 체계 구축. 독도를 포함한 모든 전방부대 여군 배치 정상화. 수하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해병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군대는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어야 한다. 발표가 끝난 후 예진은 전망대로 갔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수아와 지원이었습니다. 언니들. 수아가 달려와 껴안았어요. 수고했어, 예진아. 지원도 함께 껴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세 자매가 포옹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들, 미안했어. 수아가 물었어요. 왜 미안해? 언니들을 거짓말쟁이로.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증명했잖아. 우리가 진짜라는 걸. 하지만 언니들이 안 왔으면. 수아가 말했어요. 아니야, 예진아. 우리는 그냥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진짜 이긴 건 너야. 포기하지 않은 너의 용기. 혼자서도 3명 살린 너의 실력. 예진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세 자매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었고 태극기가 펄럭였죠. 아빠, 봤을까요? 지원이 대답했어요. 봤을 거야. 수아가 덧붙였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부산 해군사령부에서 진급식이 열렸어요. 예진이 중사로 진급했죠. 두 언니가 관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당당하게요. 예진이 중사 계급장을 받았어요. 두 언니에게 격려했습니다. 언니들이 답례했죠.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후 예진은 부사관학교로 갔습니다. 신입생 200명 앞에서 강연했어요. 여러분, 저는 1년 전 독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별받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입생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능력은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실력을 쌓으세요.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진가를 보여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여자 생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예진은 다시 독도를 방문했어요. 이번엔 교육 담당관으로요. 새로 배치된 여군 하사와 함께였죠. 선배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예진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는 달라졌어. 하지만, 그리고 설령 힘들어도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신임 하사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네. 두 사람이 독도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예진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개의 별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별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독도 전경이 보였습니다. 바다, 태극기, 그리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 3개. 능력은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용기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정의를 가져다 줍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땅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함께 생각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